단순하게 이론을 이해하고 그것을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드시면 안 된다고. 왜? 나왔잖아. 오지선다형 지향한다. 안 한다 했잖아요. 없어지진 않겠죠. 비중이 많이 줄어들겠죠.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현대천문고 어머님들 선호도가 좋으셔서 현대천문고 문제로 준비해봤거든요. 천문고 국어 서술형 문제입니다. 윗글 가는 청산별곡이에요. 여기 나온 지문 한림별곡입니다. 머리 좋은 애들은 알아요. 아, 한림별곡이니까 청산별곡이겠지. 아니면 청산별곡 한림별곡 나오겠지. 세트로 많이 나오니까. 한국 문학상 동일한 시기에 등장한 시가문학이다. 가와 보기가 각각 속한 두 역사적 갈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식상 공통점을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개의 완벽한 문장으로 서술하되 역사적 갈래의 명칭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고 맞춤법 틀리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해서 몇 점 받아요? 3점. 이게 논소수령 평가입니다. 이런 게. 국어 문제거든요. 제가 수학이나 영어 문제를 가지고 오고 싶었으나 제가 풀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사회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답까지 한번 제가 같이 가져와 봤어요. 이거 5점짜리 3개거든요, 지금. 5점짜리 3개. 내용은 다 맞아요, 얘가. 내용은 다 맞아요. 15점 만점에 몇 점 받았을 것 같습니까? 중학교에서는 이거 15점 만점에 15점 다 줄 거예요. 아, 이제 어머님들 좀 아시네. 앞에서 그렇게 서술하시오를 강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5점 만점에 얘 4점 받았습니다. 자, 직접 전파와 간접 자극 전파하는 거 맞아요. 근데 외재적 전파의 유형을 서술하시오라고 해서 가에서 나에서 나타나니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와 나에서 나타난 문화적인 양상을 쓰고 직접 전파이다라고 써야지만 완벽한 점수를 받는 거예요. 앞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는 기본 점수 1점 받은 겁니다. 이 문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술하려 했는데 이 수학 문제처럼 풀어놨죠, 얘가. 내용은 맞아요. 근거도 없고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최저점 1점 주기로 학교에서 방침을 세워서 1점 준 겁니다. 이것도 말은 맞아요. 문화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하고 개인의 습관은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한다는 공유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습관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도록 문화가 아니다. 모범 답안이 이거예요. 근거가 좀 중간에 단절돼 있죠. 말은 맞는데. 그래서 2점 받은 거예요. 근거 하나 써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논서술형이 되면. 그러면 이때까지 어머니들 중학교 아이들 서술형 평가할 때 뭐 해요? 학교 교과서 학습활동을 자습서 보고 뺏겨요, 애들이. 왜? 서술형 평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 왜? 전부 다 객관식 풀고 있으니까, 지금. 그 시간에 객관식 하고 있잖아요. 학습활동 할 때 생각 안 해요. 왜? 어차피 집에 가서 자습서 뺏기면 되니까. 어머님들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게 PPT가 좀 크게 나왔으면 좀 좋았을 건데. 자, 이거는 작년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로 나눠 놓은 건데. 자, 서울대만 볼게요. 일반고 49.1%입니다. 서울대 지규는 일반고 애들만 거의 적어요. 지규를 그렇게 하는 서울대가 50%가 안 넘습니다. 외고 국제고 비율 보이시죠? 9.39, 8.39, 10. 자, 이게 서성한, 중경, 외식, 서성한까지를 제가 나눠 놓은 건데. 자, 자율고 볼게요. 자율고. 고대 13.8%, 서강대 11.48%, 서울대 17.2%, 성균관대 14.1%, 연세대 13.9%, 한양대 13.5%. 나머지는 10%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율고 가는 애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수능이 되거든요. 학생이니까. 그럼 일반고가 왜 이렇게 낮겠습니까? 얘들 수능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잖아요. 수능이 안 되는 게. 정시 40%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시 60%의 문을 뚫으면 좋겠지만 정시까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고3 아이들 마인드를 보면 선생님 저 어떻게든 수시로 대학 가고 싶어요. 왜? 그러면 지네가 마음 편하니까. 수능 수험표 들고 수능장 가서 푹 자다가 나와서 수험표 들고 이제 놀러 다니면 돼요, 애들. 그러고 싶죠. 왜? 마음이 편하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딱 한마디 해줘요. 공부를 너무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네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려고 원해? 그럴 거면 내신을 1.0을 받아오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볼게요. 자, 특별시가 서울대에 들어가는 애들 특별시 37.8%입니다. 서울의 애들. 광역시 다 합쳐도 17.2%밖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중소도시가 31.6%예요. 이거 어디겠습니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뭐 성남, 분당, 뭐 일산, 뭐 동탄 요런데. 경기도보다도 광역시인데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하면 부모님들 너무 상처받으실까봐 그건 제가 PPT 만들어 놓고 뺐어요. 막 인구수 대비 이렇게 나눠서 학생 수 대비로 나눠보니까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왜 이렇지? 어머님들께서 바뀌셔야 돼요. 아이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엄마들이 바뀌어야 돼요. 엄마들이. 왜? 애들이 회비 안 나잖아요. 어머님들이 보내고 어머님들이 알아보시잖아요. 어머님들이 결정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서울에 뭐 설명회, 서울에 설명회도 갔다 오셨대요. 관심이 많으셔서. 갔다 오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없어요. 이런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서울 가서 들으면 서울 엄마들이지 부산에서 들어야지 부산 엄마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근데 다른 데서 설명회를 하더라도 부산에 맞춰져 있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자료의 출처는 전부 다 서울이기 때문에. 해석을 부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가 안 되고 생기부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신에 올인하는데 내신 1.0을 받아오느냐 못 받아오느냐? 그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내신 준비는 중학교 3학년 12월 달 전에 끝나야 돼요. 무조건. 중3 12월 전에 끝나야 됩니다. 선행은. 고등학교 가서 무슨 수상을 뭐 다시 복습하는 개념이 돼야지. 내가 이 개념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원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 공식을 얘기해봐. 얘기 못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점수 안 나와요. 왜? 아예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신 준비는 끝내야 됩니다. 언제? 중학교 3학년 12월 달에 끝내야 돼요. 왜? 그래야지 겨울방학 기간 중에 다시 한 번 더 자기 학교에 맞는, 왜 학교 발표가 좀 늦게 나오니까 리바이벌 해서 중간고사부터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는 중학교 3학년 12월 달 전에 끝나야 되는 겁니다. 교과 공부입니다, 이게. 근데 영수 집중, 어머님도 영수 집중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영수 집중. 국어도 하셔야 되고요. 저희 원장님께서 국어를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세요. 재밌게. 고등학교 국어에 대한 문의를 지금 하세요. 고1 국어 내신을 지금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가 발표가 안 났는데 혹시 교과서 어떤 거, 아니 그 중학교 때 하는 공부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못해요, 그게. 중학교 때 국어 시험 범위 해봤자 대단원 2개예요. 많아봤자. 소단원을 치면 6개 정도 됩니다. 저번 국어 설명회 때 제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부산 외고 국어 시험 범위만 말씀드릴게요. 부교재에서 나오는 작품의 개수만 14개예요. 부교재에서 나오는 작품의 개수만. 근데 현대시만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현대시 있고 현대소설 있고 고전시가 있고 고전소설 있고 다 있어요, 이거. 플러스 교과서 소단원 2개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3개년 9월 모의고사 들어갔어요. 비문학에서. 그리고 문법에서 시제 파트와 문장의 짜임 파트 다 들어갔어요. 이게 시험 범위예요. 어떻게 중학교식으로 전부 다 애들 지문 분석해가면서 그걸 할 수 있게 시간이 안 된다고요. 국어만 해도 다 못 볼 지경인데 국어만 할까?
애들 제일 어려워하는 수학 해야 되잖아요. 또 수학학원 쌤들 이제 뭐 좀 시험 대비되고 이러면 우리 뒤에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계신 김은우 쌤도 계신데 집에 잘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니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미리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자, 두 번째 논서 수령 평가에서는 마이보이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줄줄이 외워서 그냥 적는 시험의 시대는 떠났다. 그런데 교과 전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교과 전형이 바뀌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2015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고교 학점제 취지에 가장 맞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생기부 만들어야 되죠. 수행평가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고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마이보이스와 생기부가 연관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말로 하면 면접이 되는 거예요. 구술이. 월요일날 발표 나서 일요일날 면접 보러 가는 게 준비 안 하고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거니까. 지 거니까. 지게 아니니까 생기부 분석 따로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대답할지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능은 혹시 여기서 우리 아이가 의대 갔으면 좋겠는 어머님 많으시죠? 의치한수 약 원하시잖아요. 아까 원장님께 생각해보니까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원장님 앞에 다 하셔가지고 의대 가는 학생들의 야 너 물어봐요. 야 너 뭐 하고 싶어? 선생님 저 의사 하고 싶어요. 그래 수능 준비 4년 일단 해야 돼. 그 무슨 말 고등학교 3년 아니에요? 야 재수는 기본이야. 해고해서 한 해 의대를 50명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현역들이 가는 비율은 15%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문이나 상산이나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50% 정도 되는 학교가 정말 잘하는 학교예요. 시기하는 학교. 그럼 부산에 이제 재종반 학원들에 보면 제일 높은 반 보면 재수생 없어요. 해운대고나 출신 삼수생들 제일 높은 반. 그 밑에 그렇게 이제 쭉 라인업이 돼 있거든요. 그럼 기본으로 수능 준비를 4년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산 애들은 준비해 1년, 1년 반 아니면 6개월 정도? 3학년 1학기 때부터. 그러니까 될 턱이 없는 거예요. 수능 준비 기본적으로 4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의 구분은 짓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특목 자사고 설명에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내신과 수능의 시험 범위를 일치시키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는 자기주도적 아이가 돼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적 학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 스스로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스스로가 자리에 앉아서 지 공부하면 자기주도 학습입니까? 그렇죠.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겠고 선생님한테 내가 뭘 모르니까 뭘 질문해야 되고 이게 자기주도성이지 않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고 싶은지를 아는 아이들. 근데 아이들에게 야, 너 의사가 왜 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진짜 네가 의사가 되고 싶니? 솔직하게 말해봐라고 하면 한 80%는 엄마가 의사 되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되라고 했어요. 지 꿈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세뇌시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죠. 왜? 시켜서 하니까. 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기주도적 아이가 돼야지 학교에 가서 성공을 해요. 고등학교에 가서. 두 번째, 고교 입학 전에 고등 내신의 준비가 필요하고 최소 수능 3년이 좋겠지만 어머니들 바람으로 4년 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의대 가려면 재수종합반 무조건 1년 가야 돼요? 아니 1년 빨리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수능 준비를. 중3 때부터. 기본적인 과정을. 그래도 뭐 5년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 공부다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암기식 공부가 아니에요, 이제. 자, 두 번째 자기 소리를 낼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고 생기부는 자기의 히스토리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자신만의 것. 마지막으로 어머님들 변화의 주도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서울 따라가지 마세요. 부산에 맞춰서 생각하시고 부산에 맞춰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문을 열다 제가 이거 학원
그 PR을 좀 대놓고 할게요. 저희가 지금 중등부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 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재종반 출신이시고 고3 수능을 10년 이상 다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커리큘럼은 교육과정 근본 원리 플러스 수능적 사고력.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능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의문다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1년에 2번 의문다운 모의고사를 쳐요. 저희가 지금 4번으로 늘리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지금 이투스랑 같이 이제 합쳐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성 프리미엄하고 지금 협상 중인데 이게 시기가 겹쳐요. 두 개가. 모의고사는 시기별로 치기 때문에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문다운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때는 실제 수능 시간표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일부러 수능 현장 ASMR까지 구해서 아이들에게 고 러닝타임 그대로 틀어놓고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애들이 실제 수능과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책상에 보시면 요 위에 우리 수능 쳤을 때 보면 저 수험표하고 번호 붙어 있었죠. 똑같이 붙여줬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실제 수능과 똑같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요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주말에 하거든요. 일요일 날. 놀아야 되는데 아침 8시 40분부터 국어 문제를 풀고 있으니. 근데 수능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제가 아이들에게 말도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뇌가 해가 되는데 2시간이 걸려. 그러면 너네가 8시 40분 풀기 위해서 어떤 거부터 해야 될까? 아침에 6시 40분에 최소한 일어나야지 웜업이 돼서 너네가 문제를 제정신으로 풀 수 있어. 40분에 일어나자. 그럼 8시 40분에 일어나기 힘들면 한 6시 50분? 그리고 우리가 뇌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침밥은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까지 코칭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도 정확하게 이투스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모의고사 분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결 과정을 증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특히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요. 어머님들 속에서 화가 막 끌어올라오시잖아요. 그냥요 할 때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들 이런 말을 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 다음 어머니 말씀은 그래, 네 알아서 해서 성적 얼마나 나오나 보자. 집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없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맞는 표현 방식을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2번 다중미니 면접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국영수 과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셔가지고 실제 다중미니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1년에 2번 다중미니 면접 대회를 하고 아이들이 상당히 발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원에 처음 오실 때 역량진단평, 다른 데는 입태라고 하죠. 입학 테스트. 저희 입학 테스트라는 표현을 안 해요. 역량진단평가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보고 자, 의문을 열다 가자. 우리 입학 테스트 엄마들은 이제 역량진단평가라고 하면 애들이 모르니까 야, 수학시험 쳐야 된대. 수학시험 치러 가자 이러면 애들이 딱 첫만 엄마 나 그 학원 안 갈래. 시험 쳐야 되니까.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냥 시험 치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우리 아이에게 완벽하게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자 우리 아이의 역량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역량진단 평가를 치는 겁니다. 다른 학원과 똑같이 객관형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적자생존 노트, 수학 수행평가, 개고생 프로젝트, 수학 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점심 못 드시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게 저희 입학고사 예시 문항이거든요. 다음 시를 읽고 시의 제목 3개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 물어보는 학원 있어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죠. 다른 학원, 국어학원 시험의 문제들은. 자,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를 쓴 뒤 그것들 중에 이 시 내용과 가장 적절한 제목을 하나를 쓰고 그리고 시, 소설, 노래,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제목이 독자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두 가지를 쓰시오. 이 문학 하나 가지고요. 신문 방송학과 가고 싶은 애들 주제 탐구 보고서 써도 될 정도의 수준을 저희는 역량 진단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어머님들이 아마 지문을 딱 보고 처음 생각이 우리 애가 저걸 쓸 수 있을까? 못 써도 돼요. 못 써도 돼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치러 오는 친구들에게. 야, 한 줄이라도 적어도 돼. 틀려도 돼. 이건 정답이 없는 시험이야. 그래서 네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 적어서 내줘. 그 대신 여기에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최대한 한번 맞춰서 적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뇌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움직일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입학할 때 치는 역량진단평가조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학.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수학 공식을 제시한 후 그 이유를 쓰시오. 아름다운 수학 공식이랍니다.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자기의 목소리를 냈습니까? 파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그림으로 설명해도 되고요, 애들한테. 저희는 이런 학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하면 뭐 많으니까 일단은 조금 패스를 하고, 저희 원래고사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를 주고, 인공지능의 유형을 주고,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논설문을 쓰시오가 원래고사예요. 국어 원래고사 치고, 솔직히 지금 원장님 뒤에 계신데, 매길 때 힘들어 죽겠어요.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의 역량이 확장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 그래프, 남천중학교 어머님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남천중학교 수행평가입니다. 저희 학원 의문을 열다 블로그 한때 검색 순위 1위에 올라와 있던 아이예요. 왜? 엄마들은 이거 보고 뺏기려고. 참고하려고 이렇게 하시. 활동들도 저희가 수학을 가지고 자기 인생 그래프 나타내기. 저희가 얼마 전에 이걸 다 활동을 해서 아마 3층 저쪽 복도에 가시면 이게 전시가 돼 있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진학 컨설팅이 진행되는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은. 그럼 어머님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도대체 정체가 뭔데? 아니, 뭐 교과도 다 한대. 비교과도 한대. 근데 컨설팅까지 한대. 자, 다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의문을 열다는 인문이 교육 공동체 안에 있는 두 학원, 의문을 열다 학원과 저 비창 문해력 학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글자가 좀 작습니다. 이거는 올해 진행됐던 활동인데, 부산국제고 3학년 아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행평가 공문이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한국사과 자율주제탐구 보고서.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한국사 수업이나 교과서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 중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심화 탐구한 후 보고서 작성. 전공과 관련 없더라도 자신이 궁금했던 내용을 적어 오시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어디를 내놨냐면 서울대 미화학과랑 서강대 아트테크놀로지학과에 내놓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술과 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상의를 해서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조선 후기의 변화, 김홍도 신윤복을 중심으로 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생기부 초본입니다. 이걸 수정을 다 했거든요, 나중에. 초본인데, 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반의 부조리와 서민들의 삶을 담아낸 김홍도와 사회 최하층이었던 기생들의 삶을 그린 신윤복의 작품을 통해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회 변화의 궁금증을 가지고 조선 후기 변화 신윤복과 김홍도와 신윤복 중심으로란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함. 모내기법의 확대로 인한, 이제 경제 얘기 나오죠, 여기서. 농업 생산력의 증가와 상품화폐의 경제 발달로 생활 수준이 향상된 서민들의 등장으로 신분제가 무너져 가고 있으며 서민들을 위한 미나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이 제작되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함.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살려 예술 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김홍도와 신윤복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포스터를 직접 제작 개시하여 역사적 창의력과 기획력을 보여줌. 섹시한 이미지의 여성 연예인만을 주류 모델로 기용하는 현 광고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 비판하고 있죠. 주류 문화 역사성과 작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김홍도의 평안감사 향연도를 모티브로 한 포스터를 제작함. 또한 신윤복의 전모를 쓴 여인에는 옛사람이 하지 못한 것이니 참으로 기이하다라는 구절과 함께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나는 여성의 그림을 삽입함으로써 새로움을 도전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포스터를 제안함. 이게 초본이에요. 근데 뭐 했다밖에 없어서 느낀 점을 살려서 조금 수정을 해서 최종본이 나간 겁니다. 최종본은 공개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아니고 제가 스캔을 안 해놔가지고 요걸로 했는데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들어가는 모든 활동, 교내 활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연간 컨설팅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등부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특목 자사고 갈 학생들에게는 중등부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거를 미리 경험해보는, 그리고 지금 특목 자사에 붐이 불 거거든요. 왜? 올해 개편 시한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목 자사가 굳이 유리해진 건 아니지만 불리함을 상쇄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특목 자사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이 계시지만 원장님 그 전부 다 설명회에서 만석 다 찾지 않습니까? 내 학교에서. 아니야 제가 갔다 오신 설명이에요. 부산외고 같은 경우에도 엑스포 4칸을 맞췄어요. 모든 설명회가 다 만석이었어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으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특목자사고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특목자사가 안 되고 일반고에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기부는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거를 고등학교 때 가서 처음 해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 적응하는데 시간이, 왜? 물리적으로 공부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것도 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리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준비했고, 자, 변화의 주도권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리발벌 하겠습니다. 1등급이 아니면 이대 못 갑니다. 인원수로 봤을 때. 고등학교 내신도 중학교 때 완성을 해야 되고요. 깊이가 생명입니다. 깊이가. 완성도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 지금 고등 선행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설명회 마치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수학학원에. 우리 아이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원에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기부는 생명줄이고 생기부를 위한 고입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고와 외고 같은 경우에 생기부 내용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자사고는 보거든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생기부를 관리를 안 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기부 원장님께서 특목 자사고 그 생기부 자소서 면접 특강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 근처에 있는 모 학교에 2학년 때 교과 세특이 한 번 말고는 없어요.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전 학년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관리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이들 생기부를 안 열어보거든요. 왜? 중학교 때 생기부 필요 있다라고 생각조차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자사고 가려고 그때 딱 열어봤을 때 어이쿠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활동하는 것도 미리 연습하시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중학교 때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예비고일 모내기 프로젝트, 원래 모내기 프로젝트가 저희가 한 11월 고3들 그 기말고사 끝나면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모내기 프로젝트를 리뉴얼 해서 여름방학 끝나고 9월달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 고등 범교과의 포괄적인 커리큘럼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국영수 과사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진 선행을 가져야 되고 생기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들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저희 의문을 열다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입을 선택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11월 7일 날 설명에 저희가 저희 커리큘럼부터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정보,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 설명해 보니까 이게 저는 더 이상 앞에 안 나서도 되겠다. 안도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다시 이전에 한 달 동안 물외고 그다음에 도철고